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경남에도 적용됐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다음 달로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합천 남강댐 수해 원인과 책임의 주체가 다양해서 피해 보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달의 폭행에 숨지게 한 계모가 2년 전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모는 아동학대 살해죄 첫 조은 대상이 됐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어제부터 적용됐습니다. 창녕과 남해를 제외한 경남 지역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이 크게 완화됐는데요.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됐습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입니다. 우선 경남 8개 시지역은 1단계가 적용됩니다. 앞으로 2주간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군 지역은 이미 3주 전부터 8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는데요. 이젠 인원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 창녕군은 계속 2단계를 유지해 8명까지, 남해군은 강화된 2단계로 4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물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든 단계에서 사적 모임 제한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1단계에선 영화관과 공연장에 좌석 띄어앉기가 없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수용 인원의 70%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경상남도는 유흥시설 종사자를 2주에 한 번 전수검사하고 종교시설의 식사와 숙박은 금지하는 등 경남형 대책을 마련해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소상공인들은 반겼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창원의 한 식당, 점심시간을 맞아 손님들이 몰려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덕분에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월 4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뒤 무려 6개월 만입니다. 이때까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한 늦게나마 8인까지 허용이 돼서 손님이 안 많게도 좀 많이 들고 회식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하지만 최근 경남의 코로나19 상황은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확진자는 일주일 넘게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모이기도 싫고 다른 사람도 또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피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도민들의 생활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은 새로운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것인 만큼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이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주택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이유인데 지역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 지역은 지난해 12월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아파트 평균 가격과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최근엔 창원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까지 재지정하면서 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수도권, 경기권은 지금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잣대를 왜 이 경남, 창원 그리고 면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동일하게. 하지만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초저금리와 가계부채, 규제 완화 기대 등으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인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상승세까지 포착돼 집값 불안 재현이 우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시장 안정 측면에서 선뜻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곳 북면과 동읍이 해제 요건을 갖춘 것을 인정한 국토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거쳐 다음 달 안에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해제 요건을 갖춘 다른 동지역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북면 동읍 지역 외에도 기타 동지역에도 규제 해제 요건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서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만큼 대출 이자에 따른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지난해 합천 남강댐 하류수해가 댐과 하천의 관리 소홀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책임의 주체가 분산되고 원인도 복합적이어서 피해 보상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 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하천과 남강댐 하류 수해의 원인은 미숙한 댐 운영과 하천 관리 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관리 책임도 환경부와 국토부, 수자원공사, 경상남도와 해당 지자체 등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책임 소재 가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또 시간이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천 지역은 손해 사정 결과 피해 금액이 185억 원으로 집계됐고 진주는 1차 조사에서 20억 원이 나온 뒤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실제 피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강원도 고성 산불의 경우 손해 사정의 60%만 인정됐습니다. 혹시 조정에 실패할 경우 소송까지 가야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으로 갔을 때 그 일들을 주민들이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비용들을 마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이 빠져나가는 데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주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그동안 겪은 고통이 말로 다하기 힘들다며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어제 정말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까진 그 더위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어제 양산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33.2도를 기록하며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창원의 한낮 기온 30도, 진주는 31도가 예상되고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주말에는 많은 양의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시작해 주말 내내 내리겠는데요. 특히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최대 1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모레 새벽부터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이 지나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은 옷돌면서 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과 양산이 31도, 김해는 30도가 예상되고요.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의 한낮 기온 30도, 합천은 31도로 보이며 역시 평년 기온은 웃돌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쭉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오랜 기간 내리는 비에 안전사고 대비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모가 13살 의붓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더해보니 2년 전부터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계모에게 지난 2월에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새벽 구급대원이 아파트 밖으로 뛰어나오고 뒤이어 중학생 딸을 낳은 아버지가 서둘러 구급차에 오릅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딸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40살 의붓어머니는 전날 밤 2시간여 동안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딸을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이혼과 양육 문제 등으로 남편과 크게 다툰 직후였습니다. 딸이 숨을 가쁘게 쉬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지만 5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계모의 학대는 2년 전부터 계속됐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지난 3월부터 더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확인된 학대 행위만 4건입니다. 지난 3월경 남편과 별거 상태가 되면서 부부 간의 갈등과 또 자녀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지속적인 상습 학대로 이어졌습니다. 부검 결과 딸의 사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었습니다. 계속된 폭행과 학대 때문에 장염이 생겨 복부가 부풀어 있었는데 또다시 장시간 폭행을 당하면서 몸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해 의붓어머니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정없이 때리고 방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상습 학대 혐의 인정합니까? 다른 자녀에 대한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계모의 아동학대 살인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도내 문화계 공연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를 부정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1 여름공연 예술축제 4개의 시선이 오는 9일까지 경남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광주와 경남 지역 4개 극단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산청 큰들문화예술센터의 마당극 최참판댁 경산안내를 비롯해 모두 4편의 공연이 차례로 열립니다. 창원 문화재단의 기획 전시 마이 디어 피노키오전이 9월 5일까지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이탈리아의 고전동화 피노키오의 모험 속 캐릭터들을 주제로 9개국 22명의 작가가 만든 회화와 일러스트, 조형물 등 2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와 지역 전통예술인 등 최고의 명인을 만날 수 있는 전통예술공연 굿보러 가자가 오늘 저녁 7시 30분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인 오정혜의 사회로 민요와 승무, 부채춤, 현대무용과 줄타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집니다. 한국전쟁과 임진왜란 등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의 아픈 역사를 피아노와 오보에, 성악가의 협연으로 풀어냈습니다. 경남 심포닉 밴드의 더워 콘서트가 내일 저녁 7시 30분 창원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막을 올립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임란창의 기념사업회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전 11시 30분 합천 창의사에서 열립니다. 가야 어울림센터 개관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함안군 가야 어울림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통영캠퍼스 개관기념 공연이 오늘 오후 7시 30분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집니다. 금오지 수변형 테마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개장식이 오늘 오후 3시 진주 금오지 수변형 테마공원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어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한 중장기 공약은 임기에 쫓겨서 성급히 마무리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차근차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1년 LH 해체 저지와 도청 진주 환원을 위해서 범시민적인 역량을 결집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우주산업 발전의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어제 민주당 주최로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정열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산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발굴이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김판조 카이 위성체계 실장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민간 산업체가 위성개발 체계를 이끌도록 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이번 주말부터 늦은 장마가 시작되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측됨에 따라 상습 침수지 양수시설 확보와 농경지 배수로 정비를 관계기관과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또 비바람으로 인한 누전으로 축사나 비닐하우스의 화재도 우려된다며 전기시설 사전 점검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이 대우조선해양을 동종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그룹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4가지 매각 불가론을 제기했습니다. 변 시장은 페이스북에 4년째 흑자 경영, 업황의 호전, 국익훼손, 경남 거제 지역경제 파탄 이렇게 4가지를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반대 이유로 제기하고 명분도 실리도 없고 인수합병 취지도 사라진 매각은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창녕 대합산단 산업선이 포함됐습니다. 대구 산단에서 창녕 대합산단까지 5.68km를 잇는 이번 철도 노선의 확정으로 그동안 철도 불모지였던 창녕에 지역 간 물류와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산단 기업의 유치에 발판이 될 것으로 창녕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한국남동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LNG 발전소 유치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되면 이 일대 공동화와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며 기존 발전소 터의 LNG 발전소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동발전의 100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 유치전에는 전국 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의 제9대 원장으로 노충식 전 한국은행 본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노 신임 원장은 함양 출신으로 경제정책과 산업동향 분석, 조사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도의회 인사 검증 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이 민선 7기 3년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은 1년 동안 일자리 10만 개 창출 공약은 올 연말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지연되고 있는 롯데관광 유통단지 사업을 두고선 현재 롯데 측에서 설계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롯데 측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 의회가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존폐 위기에 있던 동서미술상의 운영을 창원시가 이어가게 됐습니다. 동서미술상은 마산 동서화랑의 고 송인식 관장이 1990년 사제 1억 원을 출연해 제정한 뒤 30년 동안 수상자를 배출했지만 2013년 송 관장 별세 뒤 어려움에 빠지고 최근 코로나19로 기업 후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발표한 4월 중 경남 지역 금융기관의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기업 대출은 전달보다 5,172억 원 늘었고 가계대출의 경우 예금은행의 기타 가계대출이 2,802억 원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 5월 초 상장한 SKIE 테크놀로지의 청약 증가금이 전국적으로 80조 9천억 원으로 집계돼 주식 투자 바람이 경남에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 최초로 엔진 없이 연료전지를 운항하는 LNG 운반선을 개발해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연료전지 추진선이 기화되는 LNG를 활용해 내연기관을 대체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앞으로 친환경 선박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